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준비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노래로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네.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네. 이제 트로트 뭐 캐릭터로 굳히시는 건가요? 아니요. 작가님이 넣었어요. 찐 설명하라고. 네, 오늘 뭐 주제를 시민보 아나운서가 노래로 잘 표현을 네.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한 분야에 완전히 몰입해서 진심을 다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고 보면은 뭐 네. 방금 노래하신 것처럼 요즘 진짜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찐이다 정말 그럼요.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네. 이게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자꾸 찐이다라는 말을 듣다 보면 뭔가 진짜들을 모아놓은 농수객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저는 아침마당이 떠올랐죠. 우리 아침마당도 우리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담아서 방송을 준비하잖아요. 아마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머. 네. 근데 이분 어머. 언제 왔어요? 아니 지난주에 없었는데 언제 왔어요? 아니, 제가 또 좀 관심 받고 싶어하는 그런 것 때문에 과연 내가 없을 때 아침마당 어떨까? 이거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싶어서 한 주를 살짝 너무 괜찮았지. 뛰어봤는데 세상에 제가 없으니까 지난주 시청률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며. 거의 두 배로 올랐더라고요. 설마 2배까지. 그래서 다시는 그런 무모한 도박 안 하고 저는 그 정년 때까지 아침마당 대구에 뼈를 묻을 겁니다. 절대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주 저 혼자 남성 담당해가지고 그렇죠. 힘들었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지난주 것까지 2배로 말씀하셔야 돼요. 화이팅! 화이팅! 알겠습니다. 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정말 이 열정으로 진심을 담은 분들 저희가 아침마당 대구에 모셨잖아요. 네, 오늘 1, 2부로 진행되는데요. 네. 1부에서는 우리가 사는 도시 이 대구를 너무나 사랑해서 대구의 숨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박사님의 사연 들어보고요. 또 2부에서는요. 만학도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뭔가를 배우는 재미에 푹 빠진 네. 만학도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먼저 그럼 먼저 대구의 찐 팬이라는 오동욱 박사님부터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와 주십시오. 네,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성큼성큼 걸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아침마당 대구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인사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사회문화정책연구하는 오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구 정책연구원에서 박사님은 그럼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대구정책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으로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대구시의 문화예술, 문화정책 이와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하는데 같이 파트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 정책연구원. 뭔가 이제 대구의 곳곳을 속속들이 네. 잘 아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했던 일들을 좀 네. 소개해 주실까요? 뭐 대구의 곳곳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대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 있을까 네.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과제 중에서는 네. 대구가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가입할 때 제가 책임 연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대구 관송미술관 예. 개관이 되었는데요. 네. 그 대구에 유치하기 위한 그 프로젝트에 제가 책임 연구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대구에 중앙도서관이라고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100년이 넘은 도서관이 있는데 예. 그 도서관이 이제 국채보상운동 기념도서관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국비를 따오는 책임 연구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해오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대구의 역사와 문화를 또 콘텐츠로 개발해서 전달하고 계시는 네.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소개해드릴 때 네. 대구 찐팬이라고 찐팬. 네, 네. 소개해 주셨습니다. 대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이런 별명까지 붙은 걸까요? 대구 찐팬이라는 부분은 사실 제가 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솔직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구라는 250만 도시가 살아가는 도시에서 제가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알면 알수록 매력적이라는 부분을 제가 연구하면서 계속 느꼈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현황이 이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그 약간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금 더 살펴봤더니 역시 제가 알고 있는 건 아주 빙산의 일각이고 네. 곳곳에 어떤 문화적인 명소 또는 살아오면서 장소성이 묻어나는 공간이 많은 매력적인 도시다. 이런 부분을 알게 되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알리면 대구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인식을 좀 하게 됐습니다. 박사님 그럼 지금 뭐 개발하고 계신 콘텐츠에는 네. 어떤 게 있을지 한번 그러니까 소개해 이제 주세요. 대구의 어떤 최초 최고 유일의 자산은 없을 것인가? 예. 그리고 이것이 과연 우리 대구 한국에서만 최초일 것인가? 음. 또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최초가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가 연결이 될 것인가?
또 이것이 과연 그 단편적으로 이 공간에만 있을 것인가, 범어동에만 있을 것인가, 아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될 것이 되고 전반적으로 있을 것이다. 점과 선과 면을 찾는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방금 이제 콘텐츠라는 말씀이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너튜브 네. 그거 하신다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아, 그래서 너튜버시네요. 별로 크게 알려지지 않는 너튜브. 뭐 이거 이렇게 무슨 말씀이세요?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너튜브. 아,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몇만 몇만 제가 한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이제 그 정도 했고요. 네. 제 그 하는 쪽은 이제 겨우 1,400명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예. 이런 콘텐츠 개발하시고 하는 일은 근무 중에 네. 출근하셔서 근무 중에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뭐 퇴근하시고 남는 시간에 지금 하시는 현재 건지. 제가 하고 있는 과제는 우리 연구원에서 전략 과제로 분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과제로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는 저희들이 연구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기 때문에 네. 대부분 제가 퇴근 후에 그리고 주말을 이용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와 같은 프로젝트들이 일반적으로 계속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프로젝트를 다른 연구진들과 같이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이 부분은 이제 좀 별도로 하는 부분이라서 주말을 이용해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네. 퇴근하시고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게 네. 보통 셰프들이 집에 가면 음식 안 하잖아요. 그렇죠. 개그맨들이 집에 가서 말을 안 하잖아요. 말씀 안 하세요? 말을 안 하잖아요. 조용히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퇴근하시고도 한다는 정말 너무 대구를 사랑하시는 건데 네. 아니 이 대구를 이렇게 사랑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저는 그 셰프들도 정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가서 한다라고 봅니다. 예, 그게 제가 연구를 하면서 이게 우리 모든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 스트레스라는 걸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떤 부분을 몰입을 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할 때 그 스트레스가 오히려 역으로 잊혀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부분에 대구 매력 알리기를 조금 더 흥미롭게 조금 더 집중해서 일반 시민들이 조금 더 캐치하기 쉽게끔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제게는 이제 놀이로 다가왔던 거죠. 예, 그래서 취미로도 다가왔던 부분을 잘할 수 있는 취미를 내 재능이라고 보고 그걸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해보자 하니까 아직까지 140주 정도 한 주도 안 그러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와, 매주 그럼 네. 콘텐츠를 올리신다는 네, 말씀이세요? 한 3년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쯤 되면은 우리 시민부 아나운서가 노래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찐? 찐찐찐찐찐. 감사합니다. 완전 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분은 고향이 분명히 대구다. 네. 여기 이렇게 나올 네. 거예요. 나고 자랐죠, 이 정도면. 그죠? 대구. 알것 같아요. 아닌가? 네. 왠지 알 것 고향이 같아요. 어디 나고 있어요? 자랐을 것 특히 같아요. 우리 대구에 있는 그 여성분들이 제가 하고 말을 잠깐 섞으면 대구 아니죠 그럽니다. 아 그래요? 왜요? 억양이 약간 경남 말투. 경남. 아 경남이시구나. 경남 합천인데요. 아, 네. 합천에서 제가 중학교 때 이제 네. 동생들 3명하고 같이 이제 유학을 왔습니다. 어. 와서 이제 대구시로. 대구에서 예. 40여 년 이상을 했는데 네. 합천에 가면 합천 말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제 정체성이 아주 합천이 고향입니다. 애매한. 네. 네. 근데 저는 대구에서 나고 자라고 지금까지 한 번도 주소지를 옮긴 적이 없는데 네. 그 찐 대구 사람이잖아요. 네. 내가 모르는 대구 이야기가 또 있나? 네. 혹시 있더라도 그건 재미없는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해보는데 우리 박사님표 대구 이야기는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예. 미리 조금 들려주시면 예. 제가 보고 재미없으면 잘라고요. 제가 이제 그 우리 김쌤 정도 잠이 안 주무시게 하려면 네. 빨리 순간적으로 떠올라야 되는데 예. 네. 많은 게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게 있지만 조금 그 여성적이면서 외국인이 우리 대구에 와서 조금 흥미로웠던 부분. 일제 강점기 때 우리 대구에 온 제일 유명한 인사가 누군지 혹시 반짝 떠오르시는 분 있을까요? 일제 강점기 때. 일제 강점기 때 우리 대구를 방문한 사람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가 우리 대구에 와서 이제 특강을 2번을 합니다. 진짜요? 네, 특강의를 2번 하는데 어디서 했냐면 신명여고에서 한 번을 했습니다. 신명여고에서 한 번을 해서 신명여고에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쉽게 말해서 보이즈 비 앰비셔스를 여성들에게 그걸 사회에서 활동이 더 많을 것이다. 희망을 가져라라는 특강을 하셨죠. 그래서 신명여고 담벼락에 보면은 네. 그 헬렌 켈러와의 관계가 된 그 글귀가 문구가 있어요? 있습니다. 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사진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재미나게 그 지금의 우리 대구 콘서트하우스가 대구 시민회관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 시민회관이 과거에 공회당이었죠. 공회당은 아주 큰 이제 강의도 하고 특강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거기에서 헬렌 켈러가 주무셨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일제 강점기 때는
대구 공회당이 대구 최고의 호텔이었다. 우와. 네, 이런 부분들로 연결이 가능하고요. 재밌다, 재밌다. 알고 계셨어요? 잘 알고 계셨어요? 수가 없네. 대구 출생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공회당이 단지 그냥 시민회관이었다 이렇게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고 우와. 한국 전쟁기에는 또 엄청난 군인 극장으로서 크게 활동을 합니다. 와. 우리 KBS도 거기에서 모태가 있죠. 우와. 네. 그래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서 이리 오게 된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한국 전쟁기에는 대구에 왔던 분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마릴린 먼로였습니다. 맞아. 그 미국 위문 공연. 예, 마릴린 먼로가 깜짝 놀랐어요. 대구에서 초대해서 대구 동천 비행장에 내렸어요. 그때 찍혔던 사진이 있고요. 아, 그 사진이 예, 대구 동천 비행장입니다. 그리고 그때 오셨을 때 2월 달에 평균 기온, 낮 기온이 평균 10도, 영하 10도에서 15도였어요. 거기에 이 지금의 룩과 비슷한 우와. 민소매로 해가지고 3만 명의 장병들이 있는 그쪽에서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고 네. 그래서 전국에 한 10여 차례 했는데 우리 대구 쪽에서만 4차례 이상을 우와. 네, 그리고 물론 대구를 꼭 집어서 하진 않았지만 자기 자서전 마릴린 먼로 마이 스토리라는 자서전에 예. 여기에 왔을 때 기억이 너무 좋았다라는 그런 글귀가 있고 그러니까 한국에 방문했을 그렇습니다. 때 기억이 좋았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지만 결국 우리 대구에서 대구다. 가장 오래 있었고 첫 방문이었고 네. 일본에서 우리가 전세기를 보내서 모시고 왔거든요. 가만히 이거 네. 얘기 듣고 있으니까 계속 빠져드는 네, 거예요. 강의 듣듯이. 이 얘기를 막 끝날 것 같아서. 위험한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리자면 네. 워렌 버핏입니다. 갑자기 왜 투자 워렌 투자 버핏이냐? 기재. 예, 그렇습니다. 워렌 버핏이 투자한 회사가 3군데나 있습니다. 세 번이나 우리 대구에 투자를 했어요. 대구예요? 대구에 있는 회사는 저기 저 가창 쪽에 넘어가는 쪽에 보면 대구텍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거기에 IMC 앤드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워렌 버핏은 철칙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네. 자기가 투자한 회사에 한 번 이상 방문하지 않는다가 철칙인데 유일하게 우리 대구에만 2번을 방문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3군데까지 협력이 되어 있고 네. 워렌 버핏이 이렇게 아시아권 자체에서는 여기 왔다는 자체가 상당히 귀한 거고 또 그분이 100% 자회사입니다. 상당히 귀한 부분이 가지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가만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이런 역사적인 자료나 기록들은 이미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박사님이 발굴해서 그거를 이야기로 풀어내느냐가 굉장히 좀 재밌게 들리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저도 또 궁금한 게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구 최초 여성들 방송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또 호응도 해주셨는데 김쌤은 안 나오셨지만 그 제가 궁금한 게 네. 대구가 최초인 네. 어떤 사건들이나 네. 이야기들이 또 있을까요? 아주 많은데요. 네. 방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여성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성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의 그 일제 강점기 때 내가 비행기를 배워서 이 비행기를 딱 타는 순간 현해탄을 건너서 천안궁에 돌진을 해서 천안과 함께 순국하겠다. 예. 이러한 어떤 처지를 가지고 여성 비행사에 도전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성들이 중국에서도 비행사를 따기 상당히 어려웠는데 예. 이제 임시정부에서 돕고 해가지고 첫 비행사를 땄던 대한민국 최초의 여류 비행사가 권기옥 여사라는 분이 네. 우리가 잘 아는 빼앗긴더라도 보물 오는가의 이상화의 형수입니다. 아니 대구 최초도 아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초죠. 최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사실은 이상화 이분만 아시지만 이상화의 형이 이상정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우리 대구 지역의 최초의 서양 화가이면서 개성학교에서 이제 미술을 가르쳤던 당시에는 미술을 도화라고 했습니다. 네. 예, 그걸 가르쳤던 분이고요. 또 다음 그 권기옥이라는 분이 계시고 네. 또 우리 그 지역에서 영화 감독을 가장 먼저 한 여성분이 계십니다. 예, 박남옥이라는 분인데 네. 이분은 드물게 투포한 국가대표 선수로도 활동하셨어요. 네, 그리고 신문 기자로도 활동하셨고 예. 아주 보기 드문 분이신데 1955년도에 영화 여성 감독을 되었으니까 상당히 대단하고요. 네. 그래서 이분을 기리기 위해서 박남옥 영화상도 서울국제영화제에서 하고 있죠. 또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최초 최고에는 네, 우리 시민분들이 좀 관심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예. 우리가 한참 어려울 때 국가가 어려울 때 내가 총대를 메고 선구자가 되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목숨도 위태롭고 그렇죠. 이렇게 하기 네. 때문에 어려운데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가장 먼저 의병장이 됐던 분이 우리 지역 사람 홍의장군 곽재우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1895년에 을미사변이 발생합니다. 그 을미사변이 발생하면서 일어났던 최초의 을미의병도 네. 우리 대구 달성 사람 문석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장 어려운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가장 먼저 선봉을 서서 네. 민간에서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의병장이 되었으니까 대구는 구국운동의 중심 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야, 이렇게 또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해주십니다. 스토리텔링이 연결이 중요하다고. 저는 이
이 대구의 지명을 네. 사실 아직까지는 다 막 제대로 알기는 네.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명에 얽힌 네.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분명 있을 것 오,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네. 지역들 꽤 많은데 그 네, 대구의 대구에. 지명 얘기를 하면은 이미 그 자체가 한 2시간짜리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압축을 해야 이거 되니까 시리즈 해야 되겠다. 몇 가지만 네. 말씀드리자면 예. 우선 우리 시민분들이 가장 자주 가는 공간이 핫플이 요즘은 동성로와 교동입니다. 예. 교동이 사실 떠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동은 우리 대구에만 있지가 않아요. 그죠. 제가 그렇죠. 합천에서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제가 합천에 왔을 때 저희가 사는 동네가 교촌입니다. 네. 그리고 저 의성에 가면 교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자, 의성에 비안향교가 있는 동네는 교리. 어. 제가 있는 초계 향교가 있는 데는 교촌. 촌. 예. 대구에 무슨 향교가 있었으니까 교동이다? 대구 향교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향교가 있는 장소는 있는 장소거나 있었던 장소는 법정동인 교동이에요. 예. 청도에 청도 향교가 있는 곳은 지금도 교리. 그다음에 공평동이라고 있는데 네, 공평도. 공평동이라고 우리 저 도심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은 대구에 과거에 복심법원이라고 법원이 있었어요. 네. 그 법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공평하게, 그렇죠, 그렇죠. 평등하게 해야 되는 법원이 있는 지역이다 해서 공평동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태조왕건이 고려 태조왕건이 네. 여기 와서 상당히 어려웠을 때 그렇죠. 그 8명의 공신이 있어서 네. 공산이라는 이름이 팔공산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지혜로운 묘책으로 왕건을 구했다 해서 지혜로운 묘책을 줄여서 지묘동. 네. 지묘동이 있고 네.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밌어요. 재밌다, 재밌다. 아니, 대구 1호선에 보면 안심역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견훤을 피해서 예, 왕거리 맞습니다. 도망가니까 이제 안심했다. 안심할 만하다. 맞지 네, 않습니까? 정확하게 김선생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 예, 맞췄네. 그렇게 연결되는 포인트들이 대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왕건 둘레길을 조성하고 그렇죠. 있죠. 막 불로도 뭐 이런 데도 네, 전부 다 그런 거니까. 근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제 네. 어느 동네 뭐 방금 네. 말씀하신 공평동 네. 아니면은 뭐 교동 이런 데 가면은 이제 달리 보일 것 같아. 아, 네. 그래서 공평동이구나. 이- 근데 이게 자료 찾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런 상당히 자료들은. 이제 일반인 분들은 조금 어렵죠. 저는 예. 이제 연구를 하는 어. 나름 이제 학자적인 어떤 연구자적인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쉽게 알 수 있는 언론이나 또는 뭐 잡지라든지 부분을 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성을 담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논문을 보고 어. 대구시에서 편찬한 대구시사 예. 그리고 이와 관련된 단행본들을 봐서 보면은 또 다 다릅니다. 일정도 다르고 제목도 다르고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른 거를 최대한 좁혀서 나름대로 객관성을 높여서 이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드리죠. 네. 기존의 그런 네. 정보들이 네. 이 진주라면은 네. 우리 박사님의 말씀은 이걸 잘 끼운 진주 목걸이여서 네. 그러니까 비로소 가치를 발휘하는 건데 맞아요. 근데 제가 진짜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대구 1호선 네. 역 32개 네. 그 역을 제가 직접 걸으면서 걸어서. 그 스토리텔링을 하고 싶었는데 네. 오늘 제대로 스승님을 만났네요. 아니, 박사님 어떻게 이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네.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은 어느 하나하나는 많은데 하나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한 5분이면은 흥미를 잃더라고요. 특히 제 이제 집에서 제가 실험을 해봅니다. 네, 우리 네, 딸에게도 하고 집사람에게 하는데 한 5분이면 딸은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유튜브를 봐요. 박사님 5분이면 굉장히 오래 들은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버지나- 정적으로 있는 부분들을 방금 그 1호선을 보기 위해서 관심이 있듯이 약간 애가 관심이 있을 만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만 이렇게 이끌어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스토리가 연결되는 하나의 거점을 잘 찾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BTS에 우리가 대구에 2명이 있는데 네. 그 BTS 2명이 있는 공간이 여기 있는데 BTS가 거기뿐만 아니라 대구 오면 가는 음식점이 있다더라. 근데 여기를 알리지 말라 했는데 실제로 많이 안 알려져 있더라. 그래서 그 길을 가보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게 내부에만 BTS의 B가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B가 좋아하는 음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애에게 엄청난 관심을 주고 제가 가면서 네 그러면은 B를 위해서 그리는 그 벽화가 있는데 가볼래 하면 가보자. 예, 그리고 가보면 이래 있으면 이런 걸 왜 이것밖에 안 해? 오히려 역으로. 네, 오히려 이제 더 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명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 슈가가 있잖아요. 네. 슈가는 없어? 이러면 슈가도 있다. 그래서 또 명동 내거리에 가서 여기서 어떤 역할들을 했다. 야. 그래서 여기 보면 대구 음악 창작소가 있는데 네. 음악과 연결되지 않느냐. 아. 그러면서 이 공간이 대면 공연거리다. 대면 공연거리란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온 것들이 공연하는 데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조금 탄력받아서 이렇게 같이 사슬이 가는 것이다 하면은 이제 말이 어렵다고. 그럼 여기까지 다 지금 주목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네. 예, 하면은 아. 제 친구들에게도 고려하면 조금은 듣는 게 조금은 늘어납니다. 이야. 그게 관심사로. 스토리텔링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김쌤 그 지하철역 이렇게 하실 때 같이 박사님하고 네.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내용을 전 주시면 제가 또 아니 같이 타시죠. 같이. 혹시 그런 거 이게 괜찮으십니까? 이게 보시면 제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다 주세요 하는데 저도 연결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냥 안 드린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부분이 준비돼야지만 가능합니다. 이게- 같이 걸으시죠, 오늘 같이. 지분이 있거든요. 지분. 영업비밀, 네, 지분이. 제가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궁금한 게요. 이제 뭐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박사님만의 어떤 나의 그 네. 최초, 예. 네, 내가 발견한 최초 이런 것도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이게 제가 발견한 최초라는 부분이 자 대구에 기존에 있었겠죠. 예. 당연히 있었는데 조금 덜 알려졌거나 아니면 정말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그냥 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 자 우리 대구가 배출한 아주 유명한 그 문학인이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에 이상화가 있고요. 네. 당일 저항시인 아주 대표적인 분이죠. 또 한 분이 대한민국 단편 소설을 개척한 사실주의 작가 현진근이 있습니다. 네. 이 두 분이 중마고우예요. 같은 예. 동네에서 자라셔가지고 이 두 분은 아주 보기 드물게 일본의 이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그 음혹했던 시기에 끝까지 지조를 지킨 유명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현진근은 이 베를린 마라톤에서 그 일장기 송기정 선생의 일장기를 지워서 이 기자에서 잘렸던 분이고 네. 제가 잘렸다는 표현을 해도 죄송합니다. 기자에서 해고되셨던 해직, 분이고 네, 네. 해직되셨던 분이고 네. 예, 이러한 분이 돼 있던 분이 정말 훌륭한 분을 했는데 이 두 분이 같은 날에 돌아가셔요. 중마고우인데 4월 25일에 같은 날 돌아가십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4월 23일이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책의 날이에요. 예. 세계 책의 날로 유네스코가 왜 지정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저자 세익스피어와 셰익스피어. 네. 돈키호테를 지은 세르반테스가 그날 돌아가셨어요. 그 세계적인 대문호를 기리기 위해서 그날을 세계 책의 날로 했는데 세계 책의 날이 되면 4월 23일 날 교육청과 평생교육원, 도서관, 문안협회, 문인협회 이런 곳에서 행사. 많은 이벤트를 하는데 네. 실제로 우리 시민분들, 학생들이 물어보면 모른다고 가거든요. 혹시 대구에 계셨지만 참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4월 23일은 당연히 세계적인 대문호를 기리는 세계 책의 날로 하고 4월 25일에 우리 대구가 배출한 위대한 문호인 이 두 분을 네. 기리기 위해서 네. 23일과 25일을 묶어서 대구 책사랑 주간이라든지 예. 이렇게 하면은 문인협회에서도 좀 더 하고 우리 시민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아니, 그렇게 하게 됐나요? 그렇게 해서 네. 지금 대구 문학관에서 예.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전방위적으로 커져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세계 여성의 날이 세계 3월 8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 네, 그 맞습니다. 우리 최초예요. 아침마당에서 네. 했는데 네. 세계 여성의 날도 그 미국의 의료 노동자들이 1908년에 이 이제 여성들의 인권을 해달라고 해서 만든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운동으로 평가받는 것이 국제보상 운동에 참여했던 대구의 남일동 폐물 폐지 부인회라는 운동입니다. 근데 그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라고 보면은 1907년이에요. 자 그러면은 더 우리나라에서 최초라고 했는데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여성의 날이 세계 최초로 된 날이라고 하는 거는 안 맞죠. 그렇죠. 우리가 더 빠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속 알리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는 세계 최초 여성이 된 날보다 더 빨리 예. 우리는 여성 운동으로서 했다.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던 부분을 새로 이 임팩트 있게 알리는 이 역할들이 이제 일반인들이 하기 어려우니까 네. 제가 좀 찾아서 하는 부분이다. 네. 이렇게 너무 제가 거창하게 자랑한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네, 네. 아니 그래서 지금 뭐 네. 하는 업무도 있으시다고 말씀을 네. 하셨지만 퇴근 후에 네. 또 이런 이제 콘텐츠 창작 일도 네. 하시는데 그러면 이 뭐 대본부터 뭐 편집, 더빙 네. 뭐 이런 것까지 다 직접 하시나요? 사실 시나리오와 대본 더빙은 다 제가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요아랑 부분들이 해야 되는 거다라는 것도 이제 사실 제가 결정을 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제 같이 연구하는 분이 네. 그걸 이제 파워포인트화해서 하는 그런 부분을 도와주고 예. 이제 편집만 영상 편집만 제가 조금 서두르기 때문에 내부에다 좀 맡겨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구 문화 오디세이. 네, 맞습니다. 네. 사람마다 이름이 있듯이 우리가 부르는 그럼 이 지인 목소리가 역시 지금 제 목소리입니다. 예. 고유한 유래와 뜻이 있습니다. 칠성동은 이 지역에 있던
청동기 시대 어디서 편집을 작업을 칠성 하세요? 작업은 녹음은 이제 저희 지역에 또 청년이 하고 있는 영상. 예. 간송을 관해서 간송미술관도 나오고요. 문화 보국의 가치를 실천한 간송 전연필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고요. 삼국 유사의 시작과 마무리가 삼국 유사도 이제 대구에서 시작과 마무리가 이루어지고 되고서 됐다라는 거. 있습니다. 대양릉 시는 조선 중기부터 저는 자료를 다 직접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시사와 과거의 자료와 논문과 이런 부분들 한 5개 정도를 기본으로 찾고 있습니다. 염색공단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던 우와. 견인차로서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 저는 정말 제가 이제 대구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정말 대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하면 대구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네. 있을지 네. 되게 막막했거든요. 네. 지금 영상 보니까 오늘 집 가서 벼락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일단 구독 먼저. 네, 구독 누르고 그 조떼꾸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하고요. 시간과 공간을 관통하는 대구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대구가 이런 도시인가라는 거를 조금 더 알기 쉽게 하고 싶었죠. 그러니까 계속 보면 대구가 정말 매력적인데 네. 우리 그런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그 시에 보면은 자세히 보면 더 이쁘거든요. 네. 그리고 오래 보면 더 이쁘고 더 예. 사랑스럽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이 우리 대구라는 부분을 저는 확신이 들어서 예, 그렇게 좀 진행을 해요. 근데 품이 많이 들잖아요. 뭐, 품이 많이 예. 듭니다. 예. 시간도 많이 들고. 예, 틀림없는 거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저기 하고 싶으니까 잠도 일찍 깨게 되고, 네. 네, 그리고 가서 어떤 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까먹지 않으려고 메모를 하고, 아. 예, 그리고 이제 반드시 어떤 게 대구에서 새로이 등장하면 과거에 있었던 부분 아니라 새로이 등장하면 반드시 빨리 가봅니다. 예. 예, 가서 이것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기 어떤 콘텐츠가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제가 대구시와 파트너가 돼서 얘기를 하죠. 그럼 대구시가 이제 왜냐하면 한 번 오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분들과 여기에 관람객들이 재방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시설이. 그 부분에 제가 좀 역할을 하고자. 이건 그냥 취미 활동이 아닌 거예요. 그러게요. 네. 박사님 그럼 이 콘텐츠 제작이나 이 채널 운영 네.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이제 제가 140주를 연달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3년 다 돼가고 있죠. 와. 그럼 영상 하나를 만들 때는 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세요? 제가 이제 많은 지인들이 친구들이 이랬습니다. 야, 니 그렇게 바쁘다면서 니 이거 한 달, 2달 하고 나면 지쳐서 못할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친구 보고 그랬습니다. 고맙다. 네가 나를 자극했다. 내가 한번 보여주마. 끝까지 할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가 그 다른 프로젝트는 아까 전에 제가 했던 연구 과제가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그때 매주 해서 하면 안 된다 생각해서 7, 8년 전부터 카테고리화를 시작했죠. 예술인물, 산업인물, 그다음에 독립인물, 그다음에 인물에서는 문학인물, 미술인물, 음악인물. 거기에는 어떤 공간들, 우리 대구의 문화시설들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느냐, 대구 영역은 어떻게 변천되어 왔냐, 이걸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해서 거기에 주제별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사라든지 논문이라든지 다 찾습니다. 네. 찾아서 압축하는 작업들을 해왔죠. 아니 네. 그런데 네. 그럼 주말에도 나가 저녁에도 안 들어와. 그러면 집에 계신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저녁에 이제 안 들어오는 걸 좋아할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런데 저녁에 마침 들어와서 집에서 사니까요. 예, 그게 오히려 집사람이 이제 그 와이프가 그 하나의 어떤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예. 와이프는 이제 저보고 욕심내지 말라고 합니다. 예. 이게 제가 지금 해보면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네.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제게 오히려 자극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신이 이 분야 전부 다를 해서 최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 저도 그게 상당히 와닿는 게 저보다 더 이걸 훨씬 더 깊이 연구하신 분들이 대구에 많거든요. 예. 그게 단편적이라서 그렇지. 그래서 그분들에게 마지막에 제가 그 자문을 구하는 것을 빼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분들에게 자료를 받고 그분의 어떤 자료를 참고했다는 걸 제가 되도록 담으려고 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부분을 제가 와이프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도움이 됩니다. 감수를 반드시 받아. 감수를 받는 셈이네요. 네. 그리고 제일 먼저 코멘트를 줍니다. 제가 이번에 나갔을 때 예. 말이 빠르다. 네. 그리고 첫 번째 네. 모니터링을. 구독자로서. 요 주제는 네. 젊은 층이 타겟이니까 좀 빨리 해라. 아니 그런데 잔소리를 듣습니다. 앞서서 이제 네. 3년 가까이 지금 하고 네,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날은 내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피곤할 네.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업무에 또 과중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좀 한 주 건너뛴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솔직히 제가 그 부분에서 집사람이 욕심내지 마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데요. 예. 제가 아직까지 그때까지 크게 아픈 적은 없었고 또 그렇게 바쁠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조금 더 해서 미리. 한 2, 3주 거를 해놓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되도록이면 지켜서 네. 매주 우리 대구를 알리는 것들이 나온다라는 인식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네. 되도록이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아까 고향 물어보셨을 때 네. 경남 합천이라고 네, 하셨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아니 그러면 정작 내 고향 경남 합천을 알릴 생각은 안 해보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남 합천에도 합천 해인사가 있고 예. 가야산이 있고 아주 좋은 데가 많습니다. 황매산 철쭉 많고 특히 우리 모친이 야야 대구 것도 한번 해봐라. 아 대구 것만 하지 말고 합천 것도 한번 해봐라. 대구가 네, 제가 그렇게 하고 이제 일이 있는데 사실은 뭐 조금 더 욕심이 있었습니다. 있긴 예. 있고 또 합천 것도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서 해보고 싶지만 네. 이 대구라는 부분을 제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아직 제가 모자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까지 내는 건 진짜 욕심이다. 네. 그래서 정말 나중에 은퇴 후에 그건 한번 생각해보려고. 네. 진짜 찐 대구 사랑이십니다. 근데 분명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섭외 오실 것 오. 같아요. 이 정도 뭐 네. 연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그런 제안 혹시 없으셨나요? 이제 제가 하고 되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기초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구군들 9개 네. 구군이 있는데 구군에서 우리 지역을 특화된 부분을 소개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특강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나간 적이 있고요. 예. 네, 지역에 이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분들도 한참을 30년을 그쪽에서 공직에 계셨는데 제 말이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너무 고맙죠. 그렇죠. 거짓말이면 좋겠다. 새로운 걸 발견하면 더 좋으니까.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제게 맞을 때 그분은 이제 아주 행정에 이걸 잘 반영하겠다. 네. 이렇게 하니까 제가 큰 보람이 되고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예. 뭐 이제 또 각각의 주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은 대구시에 편입됐지만 군위군 같은 경우 아까 전에 삼국유사가 마무리가 군위군의 인각사에 됐지만 삼국유사의 시작은 대구에서 했거든요. 네. 대구의 저기 인흥사라는 곳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 군위군이 같이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지적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제가 대구 정책연구원이고 우리 좀 이쪽만 조금 해야 좀 상도이라는 부분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진짜 이분은 대구에 푹 빠져 네. 계시잖아요. 맞아요. 고향을 잠시 밀어두고서라도. 아니 이렇게 하는 그 대구의 참 매력이 뭐예요, 박사님? 저는 이제 거의 제2의 고향이 아니고 완전 대구가 제 고향인데요. 예. 제가 학위 공부하러 잠시 대구를 떠났을 때 말고는 대구가 제 고향인데 대구라는 도시는 좀 묘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서울에 큰 강이 흐릅니다. 한강이 있고 네. 네. 부산에 가면은 큰 바다가 또 이렇게 나가면 있고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임팩트 있는 큰 것들이 없지만 어떻게 250만이라는 도시가 있는 대한민국 3대 도시로서 계속 해왔을 것인가 뭔가 있는 매력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묘한 도시다. 그러고 보면은 서울에서 떠는 하플들 뭐 성수동이라든지 네. 홍대라든지 또는 한남동이라든지 이 부분도 우리 지역에 녹아있는 공간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동성로 자체도 보면 부산의 서면보다도 더 크고 저기 명동 못지않게 많은 부분이 되어 있다. 지붕 없는 백화점이다. 지붕 없는 박물관이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공간적으로 점적으로 되는 이러한 매력들은 대구가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연결이 되는 선이 되고 색깔이 조금 입혀져서 면이 되면은 훨씬 더 예쁜 도시가 될 수 있다. 지금도 그렇다. 이런 매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 제가 다른 지방에 가면 네. 제가 대구에서 왔다는 걸 아는 네.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네. 아우 대구는 덥기만 하고 음식은 맵고 짜고 강하기만 하고 가볼 데도 없고 네. 전부 그 이야기 하거든요. 그럼 저는 거기서 대응할 수 있는 게 니 뭐뭐 봤는데? 네. 니 어디 가봤는데? 네, 맞습니다. 요 정도밖에 대응을 네. 못 했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저도 그런 대응을 할 때가 많습니다. 네. 이 대구가 이제 어떤 평가를 받아서 대구에 평가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 대구시에서 어떤 뭘 하고 싶다, 유치를 하고 싶은데 평가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 이렇게 하루 종일 대절해 놓은 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할 때 공간을 지나가면서 우리 대구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대구가 과거에 그런 부분이 있었죠. 드실 게 없다고 했죠. 하면은 음식 자원을 집중해서 얘기합니다. 요걸 지나가면서 지금 동인동 쪽 지나가고 있는데 이쪽에 찜갈비를 하면은 이미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영남 전역에 상당히 유명하고 과거처럼 자극적이지 않고 약간 색다르게 하는 그런 퓨전적인 부분들이 많은 도시고 저기 방콕의 무침해가 그렇다라는 이렇게 카테고라이제이션을 조금 더 압축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술 관광을 하러 오신 분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뭐 이렇게 많다라고 떠나서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고대와 중세의 어떤 예술 자원들을 많이 보기 위해서 대구 간송미술관을 가면 되고 거기서 멀지 않게끔 현대로 어떻게 가고 있는 트렌드를 보려면 대구 미술관에 가면 된다. 거기서 나오시면서 국립박물관에 가가지고 보고 시내에 있는 아주 오래된 것을 그대로 살려놓은 예술발전소에 가면은 예술관광이 된다. 요렇게 나름의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해서 네. 그걸 좁혀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분들이 기억을 하게 싶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면은 막창도 있다, 따라국밥도 있다 이러면은 두루뭉술하게 들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의 엄청해서 그러면 내가 와서 간송미술관과 미술관을 여러 투어하면은 되게 좋은 게 많겠네요. 그렇게 하면은 대구를 알리는 이미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다. 실제로 대구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 홍보를 좀 해주시면은 낫지 않겠는가. 아니 그냥 한마디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그런 걸 묻는 분이 있으면은 니 오동욱 박사님 만나봤나? 니 일단 그 선생님 그 구독해갖고 다 보고 온나? 요거면 끝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네.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찾아옵니다. 진짜요? 지금 대학원에 와 있는 사람들이 네. 제 글 대구를 알기 위해서 와가지고 제 글을 직접 찾아와가지고 물어보면서 혹시 중국어나 영어로 하실 생각은 없면서 제가 미안하다. 내가 지금 그까지는 틈이 안 난다. 한현의 박사님 이제 AI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친구가 AI에서 이게 약간 정서적인 게 녹아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네. 팩트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냥 감수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봐서 네. 이렇게 하는 부분 맞습니다. 정말 좋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계속해서 좀 많이 받아오 이렇게 주문하고 있죠. 지금 박사님 표정이랑 눈빛을 보면 네. 진심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행복해 보이십니다. 네. 궁금합니다. 네. 야 오늘 전 진짜 이 시간을 끝내기가 아쉬울 정도인데 네, 지금 맞아요. 대구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가고 있는데 대구에 계신 분들한테 네. 여러분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네. 만합니다라고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자, 우리 대구가 왜 대한민국 3대 도시일까요? 왜 과거부터 3대 도시일까요? 지금 당연히 인천에 비해서 인구도 작고 경제 규모도 작습니다. 그러나 왜 대구의 3대 도시라고 얘기하느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구국운동의 중심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고요. 그래서 구국운동의 중심이었고 그렇게 오면서 대구라는 광역시 안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서원이 있는 곳은 대구뿐이에요. 도동서원. 김경필 이분을 모신 동방오연 중에서도 가장 수장인 김경필을 모신 도동서원도 있고 그리고 교육수도가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교육수도이고 문화예술이 그때 문을 닫을 뻔했지만 상고예술원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예술학원도 대구에서 만들어졌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서울로 가서 서울예술전문대학교로 발전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상화 시비가 대한민국 최초의 문학비입니다. 이게 되어서 문학비라는 것이 전국에 많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구에서 많은 부분들이 파생이 되어서 전국에 나갔던 정도로 상당히 영향력 있고 임팩트 있는 것을 많이 한 도시가 우리 대구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새로운 콘텐츠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과정을 잘 해내면은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사님 이 인터넷 영상 혹시 네. 언제까지 올리실 예정인가요? 제가 지금 준비했던 부분은 이제까지 이 140주를 했는데요. 한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그 이렇게 분류해놨던 그 네. 콘텐츠 내용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면서 또 다른 부분이 나와서 제가 언제까지라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우리 연구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게 이제 시민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연구 과제를 연구 현황을 하는 거라서 연구원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걸 지원해주고 대구시나 대구시의회에서도 묵묵히 이러한 부분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조금 더 알차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알차게 좀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560주를 더 하셔야 되는데 10년 넘게 하셔야 돼요. 건강하게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례지만 퇴직 몇 년 남은 그래서 제가 원래 60 넘어서 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때 우리 선배님들 퇴직할 때 보니까 기력이 딸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빨리 시작. 이제 5학년 때 후반인데 저희 이제 아직도 제가 퇴직하려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하고 나중에는 조금 더 뭐 더 좀 자주 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롭고 재밌는 대구 이야기 저 정말 빠져들었어요.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